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크리스 힙킨스가 노동당의 새로운 지도자 겸 제41대 뉴질랜드 총리가 됐습니다. 노동당은 어제 대의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크리스 힙킨스를 차기 총리로 지지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는 인사말을 통해 주로 생활비와 뉴질랜드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주 내각 회의를 통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정책은 폐지해 나가겠다며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개혁 프로그램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임 부총리에는 최초의 태평양 섬나라 출신의 카멜 세플로니가 선출됐습니다. 세플로니는 크리스 힙킨스 차기 총리의 모든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부총리로 선출된 것을 겸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세플로니는 자신은 자랑스러운 사모아 통화 그리고 뉴질랜드 유럽인이라며 자신은 다문화 유산을 가진 뉴질랜드인 세대를 대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임을 선언한 아던 총리는 올해 총선 일자를 10월 14일로 발표하고 자신은 4월경에 국회를 떠날 것이라고 말해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지도자는 크리스 힙킨스가 차기 총리가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지도자는 그러나 현 상황에서 노동당 지도부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현안을 풀어가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크리스 힙킨스는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강요였다고 말하고 뉴질랜드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국민당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최근 15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QV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평균 1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2020년 13.3%, 2021년에는 28.4%나 올라 3년 전에 72만 4,185달러이던 주택이 105만 3,315달러가 됐습니다. 쿼터블 밸류는 앞으로 몇 가지 장애물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국민들은 올해 예상되는 추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고 따라서 지난 몇 년보다 부동산 거래에 훨씬 더 신중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쿼터블 밸류는 또 저신다 아던 총리의 사임 발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노동당이 올 총선에서 다시 집권한다면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민과 부동산 투자에 더 적극적인 국민당 주도의 정부가 탄생하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오클랜드의 서핑 인명구조원은 순찰 시간 동안에 인명구조원에 있는 해변에서만 수영할 것을 시민들에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에서는 지난 48시간 이내 5명이 물놀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서프 라이프 세이빙은 지난 주말에만 오클랜드 지역 전체 인명구조원이 모두 43건의 구조작업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상안전기관인 워터 세이프티 뉴질랜드는 더 많은 순찰 요원이 필요하고 서프 라이프 세이빙 요원들의 순찰 위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코로만델의 오프테레 해변에서 6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사망한 사건 후에 나온 것입니다. 워터 세이프티 뉴질랜드는 사건 당시 간호사, 의사를 비롯해 인명구조원과 여러 명의 시민들이 현장에 없었더라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터 세이프티 뉴질랜드는 지난 여름 93명의 물놀이 사망자 중 90%가 남성이고 특히 55세 이상 남성들은 순찰 요원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상어가 시드니 근처 바다에서 돌고래를 공격한 후 시드니의 여러 유명한 해변이 폐쇄됐습니다. 시드니 북부의 셸리비치 지역에서 적어도 2마리의 황소 상어가 나타나 돌고래를 공격하자 당국은 예방조치로 인근 해변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상어의 공격을 받고 부상당한 돌고래는 얕은 바다를 맴돌다가 결국 해변에 도착해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말 동안 해변에서 열리는 카니발 맨리 오픈 서프 행사가 중단됐는데 현장에는 서핑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해상구조대는 다행스럽게도 상어의 공격을 받고 다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식품 가격 지수는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성명에서 식료품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특히 체다 치즈, 계란, 감자칩의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가격은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1년 내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식품 가격 지수는 연간 인플레이션율인 7.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연간 가격이 가장 많이 인상된 품목은 과일과 채소로 23%, 식료품과 육류, 닭고기와 생선이 각각 11% 올랐습니다. 뉴질랜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 SPCA는 보호 대상 동물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키우던 애완동물을 더 이상 돌볼 수 없어 동물구조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 규제로 인해 반려동물의 불임 수술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PCA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키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동물을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동물구조센터는 지난 6개월 동안 주로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와 같은 길 잃은 동물이 2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SPCA는 작년 이맘때보다 10% 증가한 약 5천 마리의 동물을 돌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15년간 장애우와 세계 각국의 어려운 가정을 도와온 뉴질랜드 미랄 선교단의 김일만 목사가 21일에 이임하고 박충석 목사에게 제5대 미랄 선교 단장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제가 퇴임하는 이 행사에 또 우리 남 목사님을 모시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의 이렇게 환한 웃음 속에서 격려를 받으면서 물러나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래 생각하면 용기를 잃게 돼요. 그런데 오래 기도하면 내가 가진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신비롭게 하시는지, 어디서 사람을 데려와서 거기다가 세우시고 어디서 물질을 가져와서 거기다 채워주시는지, 나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지를,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신비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매우 설렙니다. 어제 뉴질랜드 북섬 서해안 타라나키의 한인회에서는 설날 맞이 문화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현지의 다른 민족들과 함께 한국의 민속놀이를 즐기고 떡국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다민족부의 사바 아프잘 보좌관이 나와서 축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